네, 이슈앤토크 첫 번째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1950선에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분 잠깐 쉬어가는 것일지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 이 두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두 번째입니다. 방어주의 호실적까지 통신주가 고고씩 날았습니다. 통신주 주도 섹터 될 것이다. 무조건 간다라고 했던 정대희 멘토가 나와 계시거든요. 과연 이분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략 속에서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세 번째입니다. 에헤이, 싸이 힘이 떨어졌나요? 최근에 다시 한번 엔터주가 게임즈의 발목을 잡히고 나서 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놀자주들 추가 상승들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실적 우려감을 다른 종목군들로 갈아타야 되는지 잠시 뒤에 엔터주 핵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주제 자체가 무겁다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좀 가벼워지는 것, 여러분들의 전략을 세워보기에 좀 편한 종목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올 것처럼 보였었죠. 하지만 선물 시장 쪽에서 또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쇼커버링 쪽으로 들어왔던 매수세에 대한 매도 압박 부분에 미결제가 감소되는 부분에 시장이 조금은 숨고르기로 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전환 부분에 살짝 하락 마감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오늘장 우리 정대희 멘토 어떻게 보셨어요? 예, 좀 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좀 어려우셨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조금은 전일장에서 조금은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가 갑자기 이제 5월 1일 뭐 어제 발표했던 FOMC 그 결과가 아무래도 현 정책을 유지하는 상태로 갔고, 그리고 5월 1일 날 이제 22에 대한 그 금리 인하가 있는데, 금리 인하로 결정이 됐죠, 지금? 예, 금리 인하가 되면서도 오늘 결정이 되기 전까지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은 그 금리 인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좀 관망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어서 아무래도 매도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기 우려가 좀 그런 FOMC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경제적인 매크로적인 G2를 비롯한 미국과 중국 경기 그 각종 경제 지표들이 안 좋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하락세가 유지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요? 그건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장 어떻게 보셨냐고요? 이분들이 진짜로. 오늘장 뭐 그냥 별로 좋지 않았구나, 힘들었구나, 네. 개인 투자자들 많이 힘들어 하셨겠구나 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장에서 조금은 희망을 보고 있었던 거는 없으셨던 거예요? 희망을 보고 있었던 거는 뭐 통신주라든가 아무래도 조금 부품주들 중에서도 좀 그동안에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서 좀 내려있던 종목들 위주로 좀 종목을 관망하면서 좀 찾는 위주로 좀 갔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케어하면서 분할 매수라든가 그리고 짧게 수익 실하는 그런 장세로 좀 가져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대희 멘토 오늘 같은 경우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이거 과연 이제는 진짜로 달리던 말에서 조정을 시작하는 걸까요? 아니면 핑계김에 다른 대체 섹터를 만들기 위한 교체일까요? 순환매일까요? 저는 아직까지 뭐 대체 섹터를 만들기 위한 순환매기보다는 그냥 차익 매물에 대한 조정이라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시장 자체에 아직까지 주도 업종도 없고 그리고 수급도 없고 어떤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은 방어주, 뭐 통신주라든가 그 음식료 그리고 유틸리티 관련 종목들은 포트에 좀 끼워 놓으시고 보시면 포트가 좀 안전하게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덜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정대희 멘토 오늘 시장을 보면서 새로운 종목군들 이제 랠리를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발굴하는 데 힘을 기울이셨습니까?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차익 실현 포트를 좀 현금화하는 데 기울이셨나요? 두 가지를 다 같이 병행했습니다. 일부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은 현금화 차원에서 조금 수익 실현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분기 실적이 좀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나타났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즉 실적 개선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같이 찾아가면서 그렇게 장을 좀 봤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전반적으로 이제 다음 순환매 쪽에 지수를 하기 위해서 좀 가져가기 위해서 다른 전략을 세우는데 좀 집중력을 하셨던 정대희 멘토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안성준 멘토 오늘장 결국은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침 시황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2의 기준금리 FOMC는 뻔한 결과, 그다음에 22의 기준금리 인하도 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엔저 현상을 묵과했기 때문에 당연히 뻔한 결과예요. 자기네를 공급하기 위해.
위해서. 예. 그런데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이 뻔한 결과에서 추가적으로 먼저 쇼커볼은 강하게 들어와 놓고 오늘 일부가 다 빠져나갔어요. 이 예. 부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우선은 관망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MC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항상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잔인한 5월, 네. 5월이라든지 뭐 미국장이 뭐 2010년부터 3년 동안 계속 5월 달에는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근데 지금의 분위기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왜냐면은 요즘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가 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같이. 그리고 그런데도 어떻게 그 글로벌 증시가 계속 랠리를 펼칠 수 있었냐? 그것은 시장 예상치를 다 하회를 하기 때문에 조금 다시 양적 완화나 좀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라간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조금 불안하게 보는 게 많이 하락한 다음에 좀 바닥권에서 아니면 중간권에서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가면은 좀 그거는 좀 말이 되는데 네. 지금은 연일 신고가란 말이죠. 네네. 그런데도 계속 그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만으로도 올라간다는 거는 조금 그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그 촉각을 곤두세우시고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요, 안성님 멘토, 얘기해 주세요. 더 하시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를 네네. 좀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는 그 글로벌 정치가 영향을 받든 안 받든지 간에 우리나라는 약간은 좀 하락으로는 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짓누르고 있었던 악재들이 좀 거의 다 많이 해결이 되거나 불확실성이 좀 거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북한 관련된 것도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더 좀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 같고, 그리고 엔저도 계속 100엔 간다 하지만 100엔 누구나 다 아는 거고 뭐 더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이제 많이 조금 시장에 많이 좀 내성이 생긴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실적 같은 것도 기대치도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뭐 실적이 안 좋은 것도 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다들 2분기를 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선은 바닥은 견고하게 다져졌다. 네. 견고하게 다져졌으니까 조금 시장에 순응하는 자세로 좀 잘 가는 업종들, 네. IT나 뭐 필수 소비재, 네. 유틸리티 업종 등으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 안성준 멘토 예.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로만 집중력을 보려고 해도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예, 우선 일단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는 종목이랑 가는 업종이 계속 가기 때문에 조금 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많이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좀 미인주 위주로 분할 매수 전략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 쪽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 코스닥 쪽에 있는 전 종목군들이 상승 쪽을 강하게 들어왔다면 조금 아쉬워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유가정 시장이 하루에 슈팅, 불꽃쇼가 하나가 나고 쉬어가는 상태에서 코스닥이 계속해서 발목을 좀 잡히고 있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 속에서 개인들만이 또다시 이 고점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현상이겠죠. 수급의 꼬임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 눈에 띄는 업종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안성준 멘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업종은 좀 너무 많이 그러니까 지금 레벨업 되는 과정에서 좀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몇 년 동안의 박스권을 상단으로 돌파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우선 차익 실현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조금 그 불안한 것은 예전에 4월 달에도 코스닥이 한 2번 정도 네. 크게 조정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외국인은 팔았는데 기관은 그래도 매수 스탠스를 좀 보였어요. 그런데 네네. 이번에는 기관과 외국인 계속 두 곳 다 팔자세로 그 코스닥을 끌어내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네. 그렇다면 신규 진입자가 코스닥이 누구나 다 좋다 650 간다 700 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들어가야 되냐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선은 550에서 560 정도는 지켜주는 네. 지켜주는 것을 보고 신규로 다시 매수를 전환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보통 실적을 낙관적으로 예상하는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좀 트렌드에 맞는 그런 종목들, 그런 것들을 고르기도 조금 애매하시다면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 동반 순매수가 들어온 종목들, 뭐 SK 브로드밴드나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인터플렉스,
뭐 비아트론 이런 종목들 위주로 편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장에는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 선별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안성준 멘토는 체크를 해보신 것 같겠고요. 정대희 멘토, 오늘 코스닥에서 눈에 띄는 업종들 뭐 있는지 좀 상세하게 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뭐 정부 정책 관련해서요. 원격 진료 그 추진 소식에 대해서 그 관련 종목들 뭐 비트컴이라든가 유비케어 그 ULS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2013년도 히든 챔피언 선정주가 좀 강세를 보였죠. 그 종목군들로 일단 테크윙이라든가 뭐 네. BHI라든가 이런 성장성과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 네. 아직 저평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종목들 위로 또 움직임이 나왔었고 또 정치 관련 테마주 그리고 정치 관련 테마주로 안철수 그 국회의원에 대한 그 신당 창당설이 돌면서 아무래도 그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다 네네, 얘기하시죠. 거기에 또 이제 빠진 종목들은 기존에 이제 AI 관련해서 상승을 했던 그 관련 종목들이 좀 하락을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최근에 싸이 그 빌보드 차트 순위 하락에 따라서 뭐 와이젠터라든가 싸이 관련 종목들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 그랬군요. 오늘 이 안철수 신당 창당설에 관련주 급등 부분에 나왔던 거예요. 시장에서 되게 비꼬는 식의 그 루머 사진하고 좀 보셨습니까? 그 사진은 제가 보셨어요, 안성준 봤습니다. 멘토? 봤어요? 내용 뭔지 살짝 언급해 줄 수 있어요? 백신이 오니 뭐 바이러스가 다 도망갔다. 예, 그 사진 보였어요? 예,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면요, 그 사진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백신이 나타나니 바이러스들이 다 도망갔다는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게 오늘 특히 저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신당 창당설의 급등주들이 나오면서 이 부분을 비꼬면서 좀 표현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이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희 멘토에게 좀 더 상세하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핫 제대로 이슈가 터졌습니다. 유틸리티라고 하면 전기, 가스, 그리고 통신이라고 하는데요. 통신주가 드디어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통신주가 강한 모습 속에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약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SK텔레콤 그리고 KT를 비롯해 LG U+는 무려 상한가까지 강하게 안착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강세 배경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지난번의 전략에서도 어떠한 것 때문에 통신주가 간다, 주도 섹터 간다라고 했는데 정대희 멘토 좀 더 그 배경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뭐 통신주들이 가는 이유는요. 일단 방어적인 모습도 있겠지만 실적이죠.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고 그 1분기 실적이 정부 규제 정책에 따라서 즉 보조금 규제 정책과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음성통화 무료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2분기 실적까지도 좋게 보는 이유는 말 그대로 정부 정책 규제에 따라서 서로 마케팅 비용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상승 모멘텀이 좀 나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지금 보시면 그 4월 번호 이동 그 안정세에 따른 실적 기대감, 그러니까 번호 이동하는 추세가 조금 완화됐다는 거, 즉 이제 번호가 양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경쟁사끼리 경쟁에 대한 걸 좀 완화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한 마케팅 비용 부담 그 감소라든가.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 방어주 성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강하게 상승세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통신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세 쪽으로 간다. 결국은 정부 부분에 대한 긍정, 그다음 음성통화 부분에 대한 무료화 부분, 추가적인 상승 못하면 지난번에 정대희 멘토 저희 방송에서 그 얘기하셨거든요. 이 통신 기업들이 모두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바뀐다. 파이 자체가 MS 자체가 국내 시장의 포화 상태가 해외로 간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게 지금 실적이 이번 분기부터 반영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직까지 그 해외 실적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적이 반영은 안 되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그 실적은 3, 4분기 정도에 아마 실적으로 편입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최근에 이슈 정책 관련해서 그 실적들이 지금은 이어지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안성준 멘토, 예. LG U+의 오늘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깜짝 정도가 아니라 서프라이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굉장히 어떻게 놀랐죠. 그 미우놀이가 이렇게 100조가 됐을까 하니까 저희 웃으시는데요. 1분기 깜짝 실적 어떤 내용이 있었고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더 핵심적으로 추가 반등 모멘텀을 본다면 어떤 걸 핵심적으로 봐야 될까요? 우선은 LG U+ 매출액은 약 2조 8천억, 한 12.6%가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약 1,2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예, 8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또 SK텔레콤 매출 같은 경우에는 4조 1,000억,
이거는 동기 대비 한 전년 대비해서 전 분기 대비해서는 2% 정도 하락을 한 건데 네네. 동기 대비해서는 한 3.6%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영업이익은 SK텔레콤 좀 줄었습니다. 4,100억 정도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한 17% 정도 나오는 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중요한 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었던 SK텔레콤조차도 52주 신고가를 썼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통신 서비스가 뭐 예전에는 뭐 1,000원 폰, 뭐 0원 폰, 무슨 폰 하면서 그 제살 깎아먹기식 출혈 경쟁이었는데 네. 지금은 광고를 보면은 뭐 데이터를 나눠준다, 뭐 같이 무료다, 어떤 이런 식의 조금 이제 서비스 형식으로의 그런 경쟁 구도가 경쟁 패러다임이 펼쳐짐에 따라서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통신업종은 앞으로도 다음 2분기도 굉장히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LG 플러스가 상한가 가는 걸 보고 네. 이거를 따라잡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2분기까지 실적이 열려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굳이 따라잡을 필요는 없겠죠. 우선은 좀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할 매수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이 통신업종이 주도 섹터, 주도 업종으로 스타트하고 치고 나간다는 데는 동의하시는 거예요? 주도 업종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IT만으로는 굉장히 지금 좀 너무 IT 얘기를 많이 했고 지금 시장의 관심들이 지금 통신으로 조금 많이 쏠리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통신 업종이 계속 높게 위로 상승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조금 주도 쪽으로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주시긴 했지만 추가 상승은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겠고요. 정대희 멘토 통신업종 전략 상승세 어디까지 이어질 거 들어보십니까? 제가 봤을 땐 그때부터 정대희 멘토를 듣고 갔다라면 지금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네. 투자자분들께서요. 통신주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전기전자 업종을 대체할 만한 주도 섹터가 없다면 저는 충분히 제2의 주도 섹터 그리고 더 이상 내수주가 아닌 전방위 산업 쪽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 충분히 갈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지금 보였다. 그리고 오늘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요. 상장일의 첫 상한가입니다. 한 네. 번도 상한가를 친 적이 없었는데 그래요? 예, 처음으로 상한가를 약 거의 10년 가까이 이후에 처음 친 것 같은데 네. 지금 보시면 이제 해외 수주 모멘텀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장에 그렇게 큰 어떠한 모멘텀이 발생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2분기 7월 달까지만 해도 뱅가드 물량이 아직 한 4조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 물량을 좀 소화하기 위해서는 방어주 포트 차원에서 하나 갖고 가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실적까지 이렇게 덮서 가준다면 충분히 주도 섹터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저도 눌림목에서 좀 여러분들 1분기 실적이 좀 나왔으니까 네. 실적 어닝 쇼크가 나오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던 실적 발표라는 기대감이 좀 일단은 끝났기 때문에 눌림목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이것도 눌림목 오면 좀 매수하시는 게 괜찮다라고 봅니다. 근데요, 정대희 멘토 예. 눌림목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우리 주식 승천 열시 멘토 클리닉의 애청자분들은 눌림목을 어느 가격대가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통신 섹터를 그렇게 먼저 선치로 발굴해 주셨는데 예. 다음 또 발굴할 만한 업종이 있잖아요. 그건 어디로 가서 정대희 멘토를 찾아뵈면 저희를 알려주실 거죠? 서울경제TV 주식승천 장중 무료 방송하고요. 야간 무료 방송에 오시면 네. 얼마든지 통신주에 대해서 눌림목을 정확히 찍어드리겠습니다. 어디서요? 서울경제TV 센TV 인터넷 방송에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장중 무료 방송. 그래요. 여러분들 들으셨죠? 정대희 멘토가요. 저 공개 방송에 들어왔는데 눌림목 LGU 플러스나 SK텔레콤, KT 눌림목 안 잡아주면요. 저한테 전화 직접 하십시오. 제가 그냥 한 대 때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이의 젠틀맨의 빌보드 차트 5위에서 26위까지 밀려났죠. 아무래도 그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에 이 젠틀맨 같은 경우에는 허밍 자체적으로 좀 더 좀 아쉬움이 많다라는 소식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YG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싸이 관련주들이 테마주들이 동반해서 하락 부분을 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 엔터주들 주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이제 부재가 있겠고요. 실적
실적의 추가 상승 부분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약화되기 때문인데요. 안성준 멘토, 예. 이 엔터주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나요, 지금? 그 우선 엔터주들 중에서도 그 일본 관련된 매출이 굉장히 많은 그 회사들이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반이 일본 매출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류 열풍이 맨 처음 불었던 것이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그 아이돌이나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무대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이런 상징적인 무대가 엔저라는 것에 굉장히 짓눌려 있으니까 저 심리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엔저가 계속됨에 따라서 아무리 일본에서 돈을 벌어도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익 실현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것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SM 엔터테인먼트 그렇고, 네. 뭐 YG 엔터테인먼트 그렇고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를 또 저가에 잡으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있죠. 분명히 저가에 잡아서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남기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그런 분들을 말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저가일 수는 있겠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계속 내려가려고 하는 생각이 그 성질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시고 특히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글로벌에서 굉장히 조금 선방하고 있다. 아니면 네. 다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는 다른 기업과 다르게 다른 업종과 다르게 굉장히 생활 속에서 굉장히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주의를 네. 기울인다면요. 그러니까 좀 하락이 마무리되고 조금 이제 다시 선방을 하고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좀 많이 선전을 하는 것 같으면은 그때 좀 신규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떨어지는 칼날에 아직까지는 브레이킹 걸려 있지 않습니까? 추가 매수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좀 주셨습니다. 그럼 정대희 멘토, 이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예.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 안성준 멘토가 얘기해 주신 거랑 같은 시각일 것 같아요. 엔저 현상 부분에 위축되어 있다라든가 추가적인 매출 부분,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좀 더 가지고 있는 전략, 관점들이 있으신가요? 엔저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엔터주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 모든 증시에서 엔저는 영향을 받습니다. 네. 제가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엔터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 실적의 불확실성이죠. 2013년도 3분기 때 SM이 실적이 참 좋을 거라고 예상치가 나왔었는데 네. 그게 바로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를 울렸다는 거죠. 네네. 지금 잠깐 화면을 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뭐 YG엔터 같은 경우는 보통 제조업의 업종 펄을 줄 때 10% 업종 펄을 가져갑니다. 네네. 근데 보통 오락이나 이런 엔터 쪽은 네. 업종 펄을 약 34% 네. 그 정도를 잡아주거든요. 그럼 이 YG엔터의 업종 펄가 38%면 그렇게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예상 펄도 23%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 불확실성입니다. 실적의 불확실성 때문에 네. 이 종목들은 실적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제약주나 바이오주랑 마찬가지로 실적이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들을 보면 대부분 유보율이 높아요. 심지어 제조업보다도 높습니다. 1000% 이상 다 넘어버리거든요. 네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 SM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도 안 하고 배당도 없고 심지어 유상증자 자체도 그 자기네 그 연예인들한테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따져보시고 YG엔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YG엔터를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이쪽은 최근에 배당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기업의 오너도 좀 보셔야 되고요. 네. 실적에 꼼꼼히 따져서 확실하게 실적이 나왔을 때 충분히 접근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엔터주 같은 건 실적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인 사살을 해도 된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대희? 예, 맞습니다. 그럼요, 정대희 멘토. 예.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걱정이 좀 많아요. 신규자분들은 저희 방송을 통해서 두 분의 전략 속에서는 자제를 하자, 실적을 확인하고 가자라는 얘기에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정대희 멘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떡합니까? 지금 추가로 상승이 났거나 아니면 지금 손실 구간이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조금은 아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네. 손실 중이신 분들은 올라올 때 기존에 보유하셨다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네. 주가가 빠지면 언젠가는 꼭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네. 브레이크가 걸리고 약간 반등 나올 때 좀 비중을 축소하시고 현재 수익이신 분들도 항상 지수가 안 좋고 장이 안 좋을 때는 움직이는 순서가 있습니다. 엔터주가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테마주들이 움직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싸이 관련해서 테마주 움직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안철수 관련 정치 테마주랑 이런 게 움직이거든요. 그럼 시장이 또 좋을 때는 걔들이 또 빠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좀 빨리빨리 하셔서
현금화를 하시고 실적이 좋은 회사들로 옮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엔터주 자체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에서 완전히 제외를 빠른 시간에 좀 하자. 그런데 너무 조급하게 떨어지는 칼날을 같이 투매는 동참하지 말자라는 정대희 멘토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슈앤토크에서는 마지막 이슈가 조금 무거웠었네요. 전반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저가 매력으로 다시 한번 신규 진입하시려는 거 안 돼요, 안 됩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